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 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 중에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그렇게 좋은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시장이 왜 안 좋냐? 눈치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미증시가 시작이 되고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당연히 잘 나올 거예요. 그런데 2분기 이후에, 그쵸? 전망치가 어떻게 발표를 할지, 엔비디아 측에서. 그리고 엔비디아 측에서 발표한 전망치, 실적 발표 시에 발표하는 전망치는 그동안 상당히 신뢰도가 높게 작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처럼 앞으로의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그게 시장 영향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A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분은요,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미국에 대한 움직임하고 한국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자,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랬느냐? 엔비디아는 앞으로 경쟁사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가 지금 A 반도체, 즉 GPU를 굉장히 비싼 값에 팔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비싸게 받느냐? 지금 A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 있죠. 구글,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챗GPT를 만들어냈죠. 여기에 있는 오픈 AI가 지금 이런 구조를 갖춰가고 있는데, 여기서 판을 깔아놓고 돈은 엔비디아가 다 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AI 서비스가 이렇게 진행된다, 청사진을 딱 만들어 놓고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더 발전시켜야 되죠. 발전시키려면 뭘 해야 되죠?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엔비디아로 낙점이 된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에서 만들어낸 거 말고는 사실상 대안이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앞으로는 학습의 시대가 앞으로도 계속 되겠지만 지금처럼 이런 좀 그 하드코어하게 굉장히 강하게 학습하는 시대는 앞으로 조금 23년, 24년이 지나가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비스하는 그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추론의 영역으로 갔을 때는요, 엔비디아 GPU가 필요하지만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거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의 고객사들 있죠.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고객사들이 어마어마한 기업들인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를 이렇게 비싼 값에 대량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고객사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돼요? 엔비디아가 자랑하는 그 쿠다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도 비등하게 만들어갈 수는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자사 서비스에 맞는 개별 칩셋을 우리가 만들어 쓰겠다. 그래서 실제로요,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 생산하는 쪽은 다르다는 거죠. 엔비디아는요, 생산하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파트 하나 딱 지어. 그러면 이 아파트를 설계를 하죠. 설계를 하고 시공사에서 시공을 합니다. 그렇죠? 생산을 하는 거죠.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걸 어디서 만들어요? 대만에서 만들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또 필요해요?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해서 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는 양손에 떡을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이닉스밖에 고객이 없었어요. 메모리 반도체를 다루는 쪽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밖에 없었고, 이 두 군데에서 거의 그 점유율 거의 한 80% 90% 이런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체적인 내용을 보면 앞으로 더 좋아지는 거죠. 왜? 지금은 HBM에 대한 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미 반도체는 지금 양손에 떡을 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오를 거예요. 자, 엔비디아의 실적이 먼저 좋아집니다. 물론 2분기 전망치가 하향 조절이 되더라도 점유율 단에서 하향 조절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고, 점유율에서 하향 조절이 되는데 AI 전체 시장 규모가 커졌을 때는 한미 반도체가 납품할 수 있는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납품할 수 있는 납품처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가는 뭘 해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선반영한다고. 그래서 실적이 지금은, 그쵸? 287억밖에 안 돼요. 1분기 보면. 자, 보세요. 시가총액 딱 보면 13조입니다. 근데 분기당 영업이익이 287억. 그쵸? 이거 그냥 계산하기 쉽게 300억 잡고 곱하기 4 하면 1년치 나오잖아요. 얼마예요? 1200억이에요. 1200억짜리 기업이 시가총액 12조. 그쵸? PR 몇 배? 100배. 그쵸? 근데 지금은 1200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주가가 밸류에이션상 싸지는 분위기가 잡힐 때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고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실적도 이번 분기에 돌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쵸? 하이닉스의 실적만 딱 보고 있다가 우리가 매도 구간을 잡으면 된다. 지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등하는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타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 그리고 신규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찾는 게 정답입니다. 정답. 자, 그러면 이렇게 타점을 잡았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어떤 종목군을 매매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클래시스입니다. 그쵸? 최근에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 굉장히 강하죠. 오늘도 4% 정도 상승이 나오는데 제가 언제 매수했나요? 올라갈 때 신고가 구간에 확인하고, 그쵸? 왜? 실적보다 비싸니까. 지금 이야기 드린 거랑 똑같죠. 그쵸? 그리고 매도까지 완료된 그런 종목들을 보면 뭐 재룡산업과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어때요? 매수, 매도 35%, 며칠 안 걸리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 최근에 시장이 조금 안 좋아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하는 이유는 안 좋다는 그 상황이 종목의 시세가 확대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시장이 막 폭락한다거나 그럴 위험은 없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받는다고 종목을 팔아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종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근데 그 종목별로 차이가 있을 때 우리가 강세 종목을 잡으려면 확인하고 잡아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시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 강세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그쵸, 이런 종목군들이다. T 같은 거 제가 올라가는 구간에 계속해서 매매를 하죠. 최근에 화장품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뭐 한 7, 8%, 그리고 지금 3%대 강세 구간에 있습니다. 고가 구간에 제가 계속 매수하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면 뭐 대한전선 이런 종목군들인데 어떻습니까? 대한전선, 그쵸? 올라가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지금 팔아도 수익이다. 이거 오늘 종가에 매도 예정입니다.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영상은 그렇게 길게 갖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면 그래요. 계속해서 강세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와야 된다는 거고, 그랬을 때 내가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한미반도체에 대한 타점이 지금부터 확인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다 드렸으니까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보면 내용이 명확해집니다. 제가 왜 봐요? 신고가 구간에 있어서. 그럼 뭐예요? 비싸다. 근데 주식은 어떤 주식이 가요? 비싼 주식이 간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반도체를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된다. 이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매수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제 내일이면 엔비디아 실적 반영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의 출렁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구간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공략이 됐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타점을 잡는, 전부 다 보시면 장 시작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을 텐데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한미반도체의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실시간 타점, 그렇죠? 매수하는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주식들, 강세 구간에 있는 주식들은 모두 비싸게 거래가 되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의 뭐 비싸다, 싸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싹 다 무시하시면 되고요. 철저하게 내가 얼마에 사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내용을 이해를 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분류를 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